프랭크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 부임해서 첫 번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화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떤 축구를 즐겨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뭔가 손흥민 선수의 언급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 일단 토트넘의 선수단에 대해서 재능 있는 선수단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단이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도 내가 계속 챙겨봤었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있었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외부인의 관점에서 봤었기 때문에 더 알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은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시켰을 때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팀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스쿼드를 운영할 아이디어가 확실히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였는데, 여기서 토트넘의 선배 선수들과 후배 선수들, 그러니까 어린 선수와 고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능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선수들도 풍부하다 토트넘에. 예를 들면 솔랑키 같은 선수도 있고, 벤탄쿠르 메디슨 같은 선수들도 있고, 베리발, 그레이, 오도베르, 우도기, 이런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언급한 것도 몇 줄 안 되는데, 저기서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경험 많은 선수 하면 손흥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설레발인 건데, 골드 기자도 토트넘의 계획에서 프랭크 감독의 언급에서 손흥민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것을 눈치챈 팬들도 있을지 모른다. 손흥민이 현재 미래가 불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손흥민 빠졌다, 이렇게 골드 기자도 약간 이제 좀 설레발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를 안 했고요, 로메로 선수도 언급을 안 했고, 포로 같은 선수, 비카리오, 이런 선수들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언급을 할 때 뭐 인터뷰 상황에서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선수만 일단 이야기한 거라서 이거를 엄청 심각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단은 프랭크 감독의 나의 스타일과 관련된 인터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았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언급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내 플레이 스타일을 간단히 말하면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기본적으로는 공격 축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스쿼드 내에 공격적인 재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즌 동안 토트넘이 엄청난 골 결정력,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공격적인 팀에 굉장히 흡족하다. 그래서 나는 골 넣는 팀을 정말 좋아하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움직임, 기회 창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수비적으로 전환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압박, 그리고 볼을 가져오는 과정, 그 다음에 공격할 때도 빠르게 달려 들어가는 저돌적인 움직임,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스타일이 이 감독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스타일을 할 때 되게 저돌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감독이라면 지금 토트넘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클래스가 높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고, 그런 이제 손흥민의 공격성을 감독이라면 활용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기대되는 플레이도 공간으로 침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인터뷰를 읽어봐도 손흥민 선수를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이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이제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와 겹쳐서 로마노 기자도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는 짤막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기브미 스포츠에서 요 매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손흥민의 미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랭크 감독과 상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 감독과의 뭔가 팀 내에서 어떤 위치에 내가 다음 시즌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결정을 할 거다. 그런데 하나 본인의 이제 취재한 결과, 약간의 이건 사견이겠죠?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았다면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을 예정이지 않았을까? 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참 선수들, 스쿼드 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지에 대한 이제 반응이 높았다.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았다면 선수들이 더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로마노 기자의 추측인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을 해봐도 손흥민 선수가 분명히 이적설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기브미 스포츠의 인터뷰를 보면 자세하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토트넘의 에이전트 쪽과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우디 쪽과 그 손흥민 쪽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영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손흥민을 사우디로 데려오기 위한 이런 기회를 사우디가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노 기자가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선택은 지금 선수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선수 쪽에 좀 유리해요. 그래서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할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사우디를 가고 싶다면 갈 수도 있고 남는다면 남을 수도 있고 지금 1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우디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손흥민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사우디와 손흥민의 요 이야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을 엄청나게 깊게 사우디가 손흥민 선수에게 더 진지한 제안을 했다거나 손흥민 쪽에서 반응을 했다거나 토트넘과 사우디 팀 그러니까 뭐 알나스르부터 시작해서 알힐랄, 알아을리 이런 팀들이죠. 이런 팀과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 다만 사우디가 그냥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거취를 아직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엄청나게 핵심적인 선수로 뛸 것이냐 이런 것에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프랭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격을 하다가도 바로 볼을 가져오는 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가져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수비를 하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아주 강한 압박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예를 들면 수비를 할 때도 수비가 보통은 프랭크 감독의 축구에서는 막 달려나오면서 수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배모인데 은배모까지 막 달려나가고 있죠. 그래서 상대가 압박을 당해서 백패스를 하는 것을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달려나가면서 모든 선수가 압박을 하고요. 은배모가 상대가 백패스를 하니까 이 선수를 향해서 또 막 달려가고 있죠. 주변에서도 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를 측면 쪽에서 완전히 1대1로 압박하면서 몰아세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가 여기서 압박을 못 견디고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데 그 순간 모든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앞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골키퍼까지 압박하면서 상대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볼을 그냥 아무렇게나 걷어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90분 내내 합니다. 실제로 브렌트포드가 지난 시즌에 볼 소유권은 많지 않았지만 볼 소유권은 많지 않아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만들어가는 축구보다 그냥 앞쪽으로 뻥 찬 다음에 상대가 볼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압박 이런 에너지 레벨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100% 핵심적인 선수 뭐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오는 선수 이런 선수일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모든 결정을 할 때 프랭크 감독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 이제 전제가 계속 깔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이제 위치에 손흥민 선수를 기용하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다 맞아야 되고 다만 이제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다. 왜냐? 측면 공격수 자리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마티스텔, 존슨, 오도베르 그리고 측면에서 뛸 수 있는 뭐 히살리송, 클루셉스키 공격 라인까지 합하면 메디슨 그 다음에 임대에서 복귀한 솔로몬 유망주, 양민혁, 무어 이런 선수들인데 지금 측면에서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빅 경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측면 공격수 영입이 순탄치 않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렇게 뭐 나이가 이제 들어서 꾸준한 이제 폼을 보여주기가 힘들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의 레벨에 걸맞는 선수를 또 데려온다면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를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럴 만한 선수를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은베모 같은 선수들도 사실은 토트넘이 아니라 맨유를 원하고 있고 세메뇨를 이제 토트넘이 또 원한다면 아주 비싼 영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제 측면 공격수 자리에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손흥민 정도의 선수가 토트넘에 오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번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도 쉽게 뭔가 판매를 한다거나 쉽게 이제 내보낸다거나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레비 회장이 감독 교체에 대한 언급도 한번 했어요. 어떤 거냐? 이제 토트넘의 회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해야 되는 구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나 우리 구단에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고 아주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클럽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게 됐냐면 우리는 유로파리그 우승 그리고 이제 그 우승을 하면서 엄청난 좋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한다. 더 이제 높은 이제 곳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레비가. 이게 이제 딱 토트넘이 세대 교체가 되는 그 시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구단으로 가야 되는 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스텝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선수들의 이적설도 나오는 거거든요. 굵직굵직한 영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것을 한 번에 확 바꾸기는 또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주축이 되는 손흥민이라던가 뭐 메디슨이라던가 이런 이제 팀의 주장, 부주장 그리고 포로라던가 비카리오라던가 주축을 이루는 선수들 있죠. 로메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를 한 번에 내보내면서 우리가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거야. 이거는 사실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에 이제 프랭크 감독이 가져가는 첫 번째 시즌은 고참 선수들에 더해서 영입을 더 한 다음에 이제 조금은 더 높은 목표,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런 우승을 하기 위한 조금 더 스텝업을 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즌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팀의 영향력이 높은 손흥민을 내보낸다? 요것 자체가 일단은 어려운 일이다. 팀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상업적인 부분 1년 남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1년 남았지만 아시아 투어라던가 이런 이제 상업적인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가지는 게 너무 커서 사실 상업적인 스타 선수는 토트넘에서 손흥민밖에 지금 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손흥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년 남았지만 손흥민을 작은 이적료를 받고 이제 세대 교체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최대한 이제 손흥민 선수와 계약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데리고 있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변수는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 싶다. 요게 이제 변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선택에 지금은 모든 게 달려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